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규정,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소비자 보호법 또는 소비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한 법률들인데 왜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하죠. 네,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대본 없이 그냥 깊이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생각을 좀 말하다 보니까 좀 깊이가 없는 그런 별로 무가치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운전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혹시 운전하는데 또 이거 방해되는 건 아닌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좀 걱정도 들게 듭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애초에 이런 그 가타부타 시리즈를 찍으려고 했던 애초의 의도가 그렇게 깊지 않은, 어렵지 않은 나만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중단 없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23번째 비디오인가 그래요. 한 100개 정도를 채울 때까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관계되는 법률 규정들을 담은 법률들을 다 소비자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최초의 소비자법은 지금은 소비자 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1980년도에 제정이 됐죠. 소비자법으로선 최초의 법이었는데, 그것이 2007년도쯤에 소비자 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법은 없고 소비자 기본법이 소비자 보호제도의 기본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소비자의 그 8대 권리 있죠? 알 권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단체 행동권이라든지 교섭할 권리라든지, 교섭할 권리는 없고 선택할 권리라든지 안전할 권리라든지 의견을 제출할 권리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8가지나 되죠. 또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소비할 권리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의 종류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한국소비자원에 연락을 취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또 소비자원 내에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가장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것이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고,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에 그 여러 명이 속한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소비자 단체 소송.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 내용들. 그러나 소비자 단체 소송은 그런 침해 행위의 중지와 정지만을 요청할 수 있는 소송이고, 실제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이 소비자 기본법에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거래 유형에 따라서 소비자의 보호 제도를 담은 규정들이,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약관을 같이 적용받게 되죠. 약관 거래를 기초로 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내용이 부당하면 이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법률이겠죠. 약관 규제법.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거래 유형이 할부 거래, 방문 판매,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전자상거래,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죠. 할부 거래,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뭐 이런 종류의 그 소비자의 매매, 소비자의 거래 종류에 따라서 법률들이 각각 개별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할부 거래는 통상 우리가 할부 거래라 하면 물건을 먼저 갖다 쓰고 돈은 나중에 할부로 납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부 거래라고 하는데, 보통은 후불식입니다. 돈을 나중에 내니까. 그런데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죠. 선불식 할부 거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상조 서비스 같은 거, 법률에는 상조와 혼례 서비스 두 가지를 규정을 해놨는데, 요즘은 상조회사에서 보니까 뭐 여행 서비스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법률 규정상으로는 혼례와 상례 두 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불식 할부 거래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방문 판매라는 것은 영업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다 방문 판매입니다. 꼭 소비자의 집에 찾아가서 방문을 두드려서 파는 것만 방문 판매가 아니고, 판매자의 영업 장소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건 다 방문 판매죠. 그래서 무슨 각종 이벤트라든지 특별 어떤 매매, 판매, 세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은 대부분 방문 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방문 판매는 방문 판매에 관한 규정만 둔 것이 아니라, 방문 판매에 더해서 5가지를 더 그 법률로 방문 판매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 권유 판매, 텔레마케팅이 있죠. 텔레마케팅, 전화 권유 판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 문제가 많죠. 다단계 판매, 그 다음에 후원 방문 판매, 방문 판매인데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거래라는 것이 있고, 계속 거래, 그 다음에 사업 권유 거래. 물건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해서 그 소비자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 권유 거래가 있죠. 사업 권유 거래. 내가 PC방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하면서 상담을 하면 PC방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내가 소비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컴퓨터들, 사업장들, 책상들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을 하려고 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6가지가 다 방문 판매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뿐만이 아니라 통신 판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카탈로그만 보고 물건을 사려고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산다, 이런 거 다 통신 판매죠. 통신 판매. 약 300m 앞에서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청약 철회 기간이 규정되어 있죠. 대체로 물건을 샀어도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민사 거래상 당연한 원칙인데 하자가 없어도 물건을 마음이 변했다라는 이유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약 철회라고 하죠. 청약 철회. 그 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무슨 뭐 보험에 들게 한다거나 또는 무슨 은행과의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사업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한 구성 형식이 그 세 가지의 법률들이 거의 비슷해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법률들을 별도로 이렇게 방대하게 법률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일 법률로 통합법전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비자법을 통합법전으로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